자, 여러분 트럼프가 SNS에 글 하나 올렸는데요. 거기에 딱 5나라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그리고 한국. 내용이 뭐냐?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보내라. 이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우리 총리가 이 글 올라오기 딱 하루 전에 트럼프 만났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선 이런 얘기 아무것도 없었대요. 대면에선 안 하고 SNS로 전 세계한테 공개적으로 때린 거예요.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오는 건지 오늘 한번 제대로 풀어볼게요. 자, 먼저 상황 정리부터 하고 갈게요. 자, 지금 중동이 난리예요.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이란이랑 전쟁 중이에요. 이게 벌써 보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 한복판에 있는 곳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호르무즈 해협이 뭐냐? 페르시아만에서 바깥바다로 나가는 좁은 바닷길인데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 석유 수송에 엄청난 양이 이 해협을 통과해요. 쉽게 말하면 석유의 고속도로, 톨게이트 같은 거예요. 여기가 막히면 국제 유가 폭등이에요. 기름값 치솟고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들은 직격탄을 맞는 거죠. 한국이 딱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 구조를 생각해보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는 건 그냥 경제에 비상등 켜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뭘 했느냐? 3월 14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자기 SNS인 트루스 소셜에 글을 하나 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 글이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트럼프가 뭐라고 했는지 정확하게 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를 공급받는 세계 각국은 그 통로를 관리해야 한다. 미국도 그들을 아주 많이 도울 것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뭐 그럴 수 있지 않나 싶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바라건대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이곳으로 함정을 보낼 것. 이렇게 5나라를 콕 집어서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냥 관련 국가들 이렇게 뭉뚱그린 게 아니라 나라 이름을 하나하나 적은 거거든요. 이게 외교적으로 엄청난 무게감을 가지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같은 글에서 트럼프가 또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이미 이란의 군사력을 100% 파괴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은 해안선을 맹렬히 폭격하고 이란의 함선을 계속해서 격침시킬 것이라고도 했고요. 어떤 봉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강경한 메시지를 냈어요. 자, 여기서 좀 이상한 점 느껴지지 않아요? 이란 군사력을 100% 파괴했다고 하면서 왜 다른 나라한테 군함 보내라고 하는 거지? 이미 다 끝났으면 우리가 왜 가야 되는 건데? 이걸 해석해보면은 이래요. 트럼프의 메시지를 쪼개보면 2개의 레이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군사적 자신감이에요.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기고 있다. 이란은 끝났다. 두 번째는 비용 분담 요구예요. 근데 석유길 지키는 비용까지 미국이 왜 혼자 내야 되냐? 너희도 석유 쓰잖아? 너희도 내라. 쉽게 말하면 전쟁은 내가 하고 있으니까 뒷정리 비용은 같이 내자는 거예요. 이게 트럼프식 딜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이 5나라 구성을 한번 보세요. 한국,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이에요. 영국, 프랑스도 나토 동맹국이고요. 근데 중국은 동맹국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미국이랑 경쟁하는 나라죠. 그런데도 같이 이름을 올렸어요. 동맹국이든 경쟁국이든 상관없이 석유 쓰는 나라는 다 내놔라. 이런 거예요. 이건 동맹이고 뭐고 경제적 이해관계로만 접근하겠다는 트럼프의 세계관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한국 정부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게 좀 미묘해요. 김민석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 SNS 글을 올리기 하루 전에 트럼프를 직접 만났어요. 면담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김 총리가 특파원 간담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란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나 지원, 도움 요청은 없었다라고 한 거예요.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이고 JD 벤스 부통령과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자리에서는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날 SNS에 한국 이름을 딱 올린 거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1대1로 만나서 조용히 요청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한 거예요. 외교적으로 이건 완전히 다른 무게감을 가져요. 뒤에서 조용히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 하는 거랑 전 세계한테 쟤네한테 시켰어 하는 건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건 한국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미국 에너지 장관까지 나섰어요. 한국의 군함 파견 문제를 두고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협력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대통령 혼자 SNS에서 한마디 한 게 아니라 행정부 차원에서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트럼프 개인의 즉흥적인 트윗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기조라고 봐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우리한테 진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제일 직접적인 영향은 당연히 에너지 가격이에요.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전쟁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잖아요. 이란이 봉쇄를 시도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해협이 정말 막히거나 수송이 불안정해지면 한국은 에너지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유가 상승 충격이 바로 와요. 기름값 오르면 뭐가 오르죠? 다 올라요. 물류비 오르고 공장 돌리는 비용 오르고 결국 물가 전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외교적 딜레마예요.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이름을 불렀으니까 한국 정부는 뭔가 대답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군함을 보내면 미국과의 관계는 좋아지겠지만 중동 지역에서 한국이 분쟁에 개입하는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안 보내면 트럼프한테 밉보일 수 있고 이게 다른 통상 문제나 외교 문제로 번질 수도 있는 거고요. 특히 트럼프가 중국까지 같이 이름을 올렸잖아요. 이건 되게 계산적인 행동이에요. 한국이 만약 군함을 보내면 중국도 보내야 하는 압박을 받는 거예요. 중국이 안 보내면 너만 안 하네?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고 반대로 중국이 보내면 보내는 대로 미국 주도의 질서에 중국이 편입되는 모양새가 되는 거죠. 어찌됐든 트럼프는 이 한 장의 카드로 여러 나라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건 좀 더 큰 그림인데요. 트럼프식 동맹 간의 본질이 드러난 거예요. 트럼프가 예전부터 뭐라고 했어요? 미국이 왜 세계 경찰 노릇을 공짜로 해야 되냐? 이 사람 기본 철학이 이거거든요. 방위비 분담금 올려라, 나토 분담금 더 내라, 주한미군 비용 더 내라. 이런 거 계속 해왔잖아요. 이번 호르무즈 건도 같은 맥락이에요. 석유 쓰는 만큼 비용을 내라. 동맹이라는 게 의리가 아니라 비즈니스라는 관점이에요. 좋게 말하면 공정한 분담이고 나쁘게 말하면 통행료를 걷는 거예요. 이게 한국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앞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비용이 점점 다양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군함 파견이 끝이 아니라 이게 방위비 협상이나 무역 협상에서도 지렛대로 쓰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호르무즈에서 석유길 지켜주고 있는데 너희는 뭘 줄 거야? 이런 식으로요. 네 번째, 뉴욕타임스에서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어요. 이번 중동 전쟁을 계기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분석이에요. 왜냐면 미국이 중동에 군사력을 집중하면 상대적으로 인도태평양 쪽은 신경 쓸 여력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겠어요? 당연히 중국이 노릴 수 있는 거죠. 이건 한국 안보에도 직결되는 문제예요. 결국 이번 트럼프의 한마디가 단순히 군함 보내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에너지 가격, 외교 관계, 안보 환경, 통상 협상까지 전부 연결되어 있는 아주 복잡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한번 봐볼게요. 먼저 보내야 한다 쪽 논리예요.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에너지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어요. 미국 에너지 장관도 이 점을 직접 언급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수송로의 안전을 지키는데 한국도 당연히 기여해야 하는 거 아니냐? 공짜로 안전한 석유를 쓸 수는 없잖아. 이런 논리예요. 게다가 미국이 공개적으로 요청한 건데 거절하면 한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올 수도 있고요. 실제로 동맹 관계에서 이런 요청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반대로 신중해야 한다 쪽 논리도 있어요. 군함을 보내는 건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에요. 사실상 분쟁 지역에 군사력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진행 중인 곳에 우리 해군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킬지 예측하기 쉽지 않아요. 또 중동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고요. 한국이 특정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면 다른 외교 관계에 영향이 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 면담건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루 전에 직접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는 아무 얘기 안 하고 다음날 SNS에 이름을 올렸다?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트럼프가 면담 후에 결정한 거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의도적으로 대면에서는 안 하고 공개 압박을 선택한 거일 수 있어요. 어느 쪽이든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건 이번 요구가 5개국 동시 요구라는 점이에요. 한국만 찍은 게 아니거든요.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모두 같은 요구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한국의 선택에도 영향을 줘요. 일본 같은 경우 다카이치 측에서 가능한 대응을 종합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각국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한국의 전략을 짜야 하는 복잡한 게임이 시작된 거죠. 마지막으로 경제적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호르무즈가 실제로 봉쇄되거나 수송이 크게 불안정해지면 유가 급등은 거의 확실해요. 한국처럼 원유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는 물가 상승, 경상수지 악화, 원화, 약세 같은 삼중고를 맞을 수 있어요. 군함을 보내든 안 보내든 이 해협의 안정성 자체가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변수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자, 정리해 볼게요. 트럼프가 SNS 한 줄로 던진 이 메시지, 단순히 군함 보내라가 아니에요. 이건 미국이 동맹국들한테 보내는 일종의 청구서예요. 석유길의 안전을 누리고 있으면 그 비용도 분담해라. 이게 핵심이에요. 한국은 지금 아주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미국과의 동맹 관계, 중동 정세, 에너지 안보, 국내 경제까지 전부 맞물려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인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트럼프 시대에는 동맹이라는 게 우정이 아니라 거래예요. 내가 뭘 해주고 있으니 너도 뭘 내놔라. 이 프레임으로 앞으로 한미 관계에서 나올 모든 이슈를 봐야 해요. 방위비든 무역이든 이번 군함 파견이든 전부 같은 맥락이에요. 또 하나, 호르무즈 해협 상황은 앞으로 유가와 물가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나 자산 관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중동 정세를 꼭 주시하셔야 해요. 호르무즈가 흔들리면 에너지주, 운송주, 환율까지 다 흔들리거든요. 이번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한국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다른 4개국은 어떻게 나올지, 이건 앞으로 며칠, 몇 주가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이 군함을 보내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꼭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상황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 주변에 한 명만 공유해주세요. 이런 뉴스는 빨리 알수록 좋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상황 계속 추적할 거니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소식 놓치지 않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